이번 북런던 더비는 더비라는 특성뿐만 아니라 아스날의 우승 경쟁, 그리고 토트넘의 4위권 경쟁에 매우 중요한 매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 경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흐름이 있긴 합니다. 일단 토트넘이 3-4-3 전형을 쓸 때 수비 라인을 기본적으로 내리면서 5-4-1에 가까운 수비 전형을 만들고, 그리고 아스날은 약간 올라와서 토트넘의 수비 라인을 어떻게 무너뜨릴지에 매우 집중하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은 토트넘과 아스날의 경기적인 성향 자체가, 콘테 감독은 수비적인 성향, 그리고 아르테타 감독은 언제나 공격적이고 볼을 점유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물론 토트넘의 홈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아스날이 라인을 높이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오는 경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때 경기 포인트는 공격할 때 자카가 약간 올라오면서 웨데고르와 함께 공격형 미드필더가 되고, 그러면서 왼쪽에는 마르티넬리, 오른쪽에는 사카, 최전방 공격수는 은케티아, 이렇게 5명의 공격수가 최전방에 배치가 되고요. 이때 자카가 올라갔으니까 진첸코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진첸코와 파티가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약간 베나이트가 오른쪽 중앙 수비수로 배치가 되면서 변형 3백이 형성이 되거든요. 이러한 이제 아스날의 공격 전형이 만들어질 텐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카와 웨데고르, 이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한 이 2명의 선수가 아스날 공격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스날은 공격할 때 언제나 이 두 선수를 거쳐서 뛰어나가는 사카, 마르텔리 혹은 은케티아, 이러한 공격수들에게 볼이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카와 웨데고르의 움직임을 토트넘이 얼마나 잘 제어할 수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토트넘의 수비의 가장 중요한 선수가 왼쪽에 있는 손흥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브라이언 힐, 혹은 이제 쿨루셉스키나 이살리송이 복귀할 수도 있겠죠. 이 좌우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토트넘이 수비 라인 형성할 때 5-4-1 전형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결국에는 중앙 미드필더가 2명인 전형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볼을 받아주는 은케티아,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서 받아주는 웨데고르와 자카의 움직임을 이 2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모두 막아낼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좌우 측면 미드필더들이 중앙으로 매우 많이 좁혀주면서, 특히나 앞쪽에 있는 자카나 웨데고르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 없도록 아주 촘촘한 수비 블럭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날을 최근에 상대한 팀들은 보통 이런 전형이 만들어지거든요. 이제 아스날의 공격 장면을 보면 마르티넬리, 사카 좌우 측면에 있고, 최전방에 은케티아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앙에 자카와 웨데고르가 이 좌우 하프 스페이스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선수에게 볼이 전달될 수 없도록 아스날을 상대한 팀들은 미드필더 라인에서 좌우 간격을 최대한 좁히면서 이 중원 라인에서 아스날이 패스를 넣어줄 때 앞선에 있는 자카에게 패스가 들어갈 만한 공간을 최대한 주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스날이 정말 뛰어난 점은, 분명히 이 장면에서도 보면요, 뒤에 있었던 마갈량이스가 볼을 잡을 때 앞선에 있는 상대팀의 미드필더 라인이 아주 간격을 좁게 형성하고 있어요. 정말 좁은 간격인데, 이때 앞선에 있는 자카에게 마갈량이스가 이 좁은 공간을 뚫고 패스를 넣어준다는 점입니다. 이게 정말 이 아스날의 가장 큰 힘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선에 있는 자카가 어쨌든 이 좁은 공간 사이로 들어가는 패스를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은케티아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연결해주는 이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은케티아가 자카의 패스를 받아서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맞이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뒤에 있는 진첸코가 볼을 잡는데 앞쪽에 있는 자카에게 패스를 보내주려면 상대팀이 정말 촘촘한 미드필더 라인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이 장면도 중앙으로 최대한 모여서 있죠. 근데 여기서 아스날의 강점은, 특히나 이 자카 뒤에서 플레이하는 진첸코가 이 좁은 공간을 뚫고 자카에게 패스를 넣어줘요. 전진 패스가 너무나 정확한 선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공간을 뚫고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자카가 볼을 받을 수 있고, 자카가 공격의 연결고리가 되면서 뛰어들어가는 공격수들에게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스날의 가장 큰 힘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의 포인트는 토트넘이 좌우 측면 미드필더가 최대한 중앙으로 좁혀서서 자카와 웨데고르에게 볼이 가지 않도록 촘촘한 그물망을 형성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서
이 좁은 공간을 마냥 토트넘이 형성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기 때문에 아스날 입장에서는 좌우 측면에 있는 마르티넬리나 사카 이 두 선수에게 계속해서 패스를 뿌려줄 거예요. 그래서 토트넘의 좌우 측면에 있는 손흥민이라든지 브라이언 힐 이 두 선수가 계속해서 사카와 마르티넬리를 견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면서 약간 벌어지는 틈을 활용해서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이때 아스날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선수 중 한 명이 이 벤 화이트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벤 화이트가 3백처럼 이 아스날의 수비 전형을 만들긴 하는데 벤 화이트의 역할은 3백도 3백이지만 어쨌든 풀백이기 때문에 오버래핑도 가끔 가져가요. 그래서 아스날이 보통 상대 미드필더가 촘촘한 수비 라인을 형성할 때 이 촘촘한 수비 라인을 풀어내는 쪽이 보통 사카와 벤 화이트가 있는 오른쪽 측면입니다. 벤 화이트가 움직여주면서 손흥민의 움직임을 끌고 나가고 이때 토트넘의 미드필더가 한 명 줄어들면 앞쪽에 있는 웨데고르가 볼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손흥민은 수비적으로 굉장히 많이 뛰는 역할이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토트넘은 어쨌든 수비적으로 단단한 전형을 만들었으면 여기서 역습으로 나가야 되겠죠. 역습을 전개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손흥민이 뛰어나갈 때 이 살리바가 중앙에 있다가 손흥민의 움직임을 막아 세우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살리바가 벤 화이트가 올라간 상황에서 손흥민의 움직임을 얼마나 잘 막아주느냐.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벤 화이트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벤 화이트가 빠르게 내려와 줘야 되는데 벤 화이트가 빠르게 내려와 주는 것보다 토트넘의 왼쪽 윙백이 조금 더 빠르게 올라와서 손흥민을 도와주는 것이 역습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하면 이번 경기는 페리시치보다는 세세뇽의 스피드가 조금 더 필요한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세세뇽이 출전했을 때 빠르게 올라오면서 손흥민을 조금 더 도와주고 이때 살리바가 세세뇽과 손흥민 이 두 명의 선수를 상대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손흥민에게 공간이 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앞쪽에 있는 케인의 역할입니다. 어쨌든 토트넘이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갈 때는 무조건 케인을 거쳐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케인이 문제가 있는 것은 케인이 수비와 1대1 상황이 됐을 때 이 등지는 플레이에서 볼을 빼앗길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케인이 만약에 여기서 이 아스날의 수비수를 등지고 특히나 아마 마갈량이스랑 맞붙는 장면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살리바나 벤 화이트 이쪽은 아마 손흥민 쪽을 견제할 때가 많을 거고 자연스럽게 이 마갈량이스와 케인의 1대1 싸움이 진행될 텐데 여기서 케인이 돌아설 수만 있다면 이 넓은 뒷공간으로 뛰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아스날은 마갈량이스가 케인을 막아주면 아무리 손흥민과 세세뇽이 뛰어나가봤자 패스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토트넘의 역습을 완벽하게 봉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장면은 케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이때 손흥민이 뛰어들어가면 케인이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넣어준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이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게 토트넘이 이번 경기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공격 포인트겠죠.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비해 약간 활약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득점하는 패턴은 늘 똑같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케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어쨌든 이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이 능력만큼은 정말 월드 클래스이기 때문에 뛰어들어가면서 케인의 패스를 받아주고 이때 케인의 패스를 받아서 득점으로 연결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북런던 더비에서는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얼마나 양질의 패스가 들어가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하고 어쨌든 두 팀의 최근 분위기는 상반되죠. 아스날은 정말로 좋은 흐름을 타고 있고 반면에 토트넘은 분명히 답답하고 아주 좋지 않은 흐름을 타고 있는데 여기서 토트넘이 아스날에게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손흥민이 얼마나 공수양면으로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번 북런던 더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아스날은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만 제어할 수 있으면 토트넘 원정이지만 내려가 있는 토트넘을 상대로 계속해서 주도하는 경기, 자신들이 잘하는 경기 스타일을 90분 내내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 경기의 핵심 포인트는 아마 손흥민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